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애플레이션 한풀 꺾였네. 네, 저희가 그동안 사과값이 비싸요, 너무 비싸요, 금사과입니다. 하나에 10,000원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과값이 꺾였다고 합니다. 사과값 일주일차 21%가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일 기준 후지사과 상품 10개 소매가가 23,776원, 일주일 전 31,105원보다 21% 내렸다. 사과값이 21%나 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다. 지금 정부에서 뭔가 조치한 게 이제 슬슬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한풀 꺾인 사과값 이제는 요거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더불어서 풍선 효과로 내려간 사과값이 다른 데가 더 부풀려지지 않도록 거기까지 신경 쓰는 게 지금은 또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집값 떨어지자 황혼이혼 감소. 네, 여길 좀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이에요. 6배가 급증했던 황혼이혼이 이 황혼이혼이 뭐냐면 이제 30년 이상 혼인 지속 후에 이혼을 하는 걸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황혼이혼이 2022년부터 이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황혼이혼이 2년 연속 줄어든 건 혼인 지속 기간이 관련한 이른바 황혼이혼 집계를 한 이래 처음이다. 1990년 이후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황혼이혼이 감소한 거 좋은 소식이죠. 근데 신기한 게 요거라는 겁니다. 그래프 같이 볼까요? 지금 이 부부 황혼이혼이 그래프가 파란색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근데 요 위에 빨간색이 지금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가격 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얘기 헤어질 결심하는데 집값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진 이혼율이라면 이게 좋아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애매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종섭 귀국, 황상무 사퇴, 한동훈 당정 운명 공동체. 네, 이종섭 대사 이르면 오늘 귀국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귀국한다 요거는 확정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지금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고 황상무 수석도 어제 저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퇴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당정 운명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 당정 갈등, 파국은 피했다. 네, 앞서서 운명 공동체다, 우리 사이 좋아요 라는 의미였었는데 여기선 똑같은 팩트인데 파국은 피했다. 파국은 피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살짝 좀 결이 다르죠. 네, 제가 일부러 좀 결이 다른 두 개의 제목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뭔가 일단락된 느낌이 있는데 다음 기사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용산 이황 물러섰지만 여권 비례 갈등은 격화. 지금 이종섭 황상무 문제는 뭔가 이 물러서면서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여권 비례 갈등은 격화,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지금 비례 공천을 놓고서 뭔가 내부에서 시끌시끌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서울 0, 경기 인천 361, 지방 1639, 2,000명 빼기 1명도 안 줄였다. 네, 어제 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정부 2,000명을 골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서울 1명도 없고요. 대부분은 지방 1,600명이 넘는 사람은 지금 지방에 이 배정이 됐다라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다. 2,000명 1명도 안 줄이고 다 넣었다라는 거죠. 정부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서 의료계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정권 퇴진운동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어디까지 더 깊어지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노랗게 핀 유채꽃입니다. 여기
부산입니다. 네. 어제 부산에 지금 이 생태공원이에요. 여기에선 지금 이제 노랗게 이렇게 유채꽃이 피는 너무너무 이 따뜻해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 좀 내려와 볼까요? 여기 오면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입니다. 강원도 동해의 어제 모습입니다. 무려 강원도에 지금 26cm가 넘는 폭설이 왔다고 하죠. 같은 사실 넓지도 않은 땅인데 한 곳에선 유채꽃이 피고요. 한 곳에선 26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가 춘분이었는데 참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아침 출근길 강원도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아침 출근길은 오늘도 좀 쌀쌀합니다. 때문에 옷 좀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보시죠. 이종섭 오늘 귀국, 황상무 사퇴, 윤한 충돌 일단 봉합. 네, 일단 이종섭 대사 오늘 귀국이다. 앞서서 이르면 오늘 귀국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동아일보는 오늘 귀국이라고 박아서 썼습니다. 오늘 귀국한다. 그리고 황상무 수석은 이미 사퇴를 했죠. 지금 뭐 이게 일단 봉합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오늘 귀국이라는 얘기에 사실 어떤 얘기가 흘러나왔냐. 오늘 새벽에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한번 싹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취재진도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 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공항의 모습 같이 보실까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외압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정보상의 편에는 다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일단 잠시 접고요.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의 주요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 방해이고 주요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고 왔는데 먼저 보신 거는 바로 몇 시간 전 오늘 새벽에 지금 인천공항에서 이 귀국한다고 알려진 이종섭 대사를 만나려고 나간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 뒤에 본 건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한다고 했을 때 이종섭 대사를 만나려고 갔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보니까 일단 뭐 아까 박주민 의원 얘기가 일단 뭐 안 오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오전에 안 탄 것 같다라는 취지로. 그럼 이렇게 되면 나갈 때도 바람 맞고 올 때도 약간 허탕이고 좀 이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기로 했다면 네. 공개적으로 못 올 이유 없죠. 그리고 그 귀국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 공개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뜨겁게 있는데 이것을 마치 그 몰래 도망가듯이 들어갔고 나가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오늘 그 지금 뭐 이게 귀국한다라는 것 자체를 이종섭 대사가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권 또 핵심 그 외교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계자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5일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중으로 들어올 거라고 그랬다면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가 몇 시에 어떤 그 비행기 항공편을 이용해서 들어오겠다고 하고 들어와서 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도 당당히 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들어오기로 했으면 떳떳하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기로 했었던 시각이 오늘 새벽이었는데 지금 이 8시가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뭐 일부는 약간 뭐 철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윤영 대변인님, 네. 오늘 오는 건 맞습니까? 저도 뭐
제가 뭐 이종섭 대사의 정확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오늘 온다고는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는데 한 가지 의문은 저희가 대사 7개 대사 한 분이 이렇게 공무 수행하는 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참 의아스럽고 지금 공항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많이 나가 계시는데 네. 저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을 정쟁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 자체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고 반드시 저도 수사가 돼야 되는 사건이라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래야 될 문제죠. 억울한 국군 장병 한 명이 희생된 사건이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수사가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가 적절한 이 사건의 본질을 해소할 수 있는 건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런 점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본질에 가까운 이런 관심인 거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일단 뭐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오긴 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에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말 이르면 오늘이란 얘기인 건데 근데 오늘 온다고 하면 김철현 위원님 사실 어제 한 오전 10시쯤 돼서 한동훈 위원장이 곧 옵니다라고 해서 오나 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직 24시간이 안 됐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여기까지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옵니다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인가? 짐 싸놨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방산의 회의라는 자체를 만들어낸 거는 대통령실 뭐 이 정부팀이나 아니면 외교부 실무라인에서 굉장히 좀 묘책을 짜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4월 달에 원래 예정됐던 해외 공관장 회의까지 기다리기에는 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조금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지 좀 이번 이 회의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고요. 빨리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잘 추진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여러 번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종섭 대사 들어오면 사실상 다시 출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저렇게 네. 뭐 공항장에까지 가서 뭐 원하지 않는 영접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지역구에서 선거활동을 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제가 볼 때 이종섭 대사가 아마 당당하게 제가 볼 때 모습을 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공항까지 와서 이러셔야 되느냐. 지역구에서 그냥 선거운동 하시면 되는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핵심 피의자가 출국 금지까지 해제되면서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그 출국을 했다는 점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결국 이렇게 해외까지 대사로 임명해서 보냈어야 했나라는 임명 절차에 대한 물음이 국민들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뭐 수사에 응할 것이고 공수처가 소환하면 뭐 즉각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받는 것, 수사에 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의무인 것이지 그걸 했다고 해서 국민들께 박수 받을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왜 이종섭 전 장관을 굳이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 금지까지 해제시켜서 호주로 출국시켰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한 열흘 조금 넘어서 다시 또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호주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결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앞으로 귀국해서 수사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분을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호주 입장에서도 이 부분 상당히 또 외교적으로도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사안 자체가 정말 실제로 크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윤, 황상무 교체, 이종섭 조기 귀국 사전에 결단했다. 네. 사실 어제 이종섭 대사가 귀국한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을 때 정말 좀 급작스럽다라는 이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한 사안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좀 밑줄을 보겠습니다. 이 관계자는 타이밍을 보고 기다렸다가 전격적인 발표를 하는 윤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번 사의 수용이 상황에 밀려서 한 것도 아니고 쇼하듯이 한 건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미비한 수사 준비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론이 충분히 반영이 된 시점을 택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익명의 관계자가 국민일보한테 한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인 즉슨 그러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떠밀리듯 한 게 아니다. 진즉에 결단은 했는데
오픈하는 시기를 좀 보고 오픈을 한 것뿐이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꿈보다 해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픈하는 걸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걸 만약에 사전에 결단을 했다면 네. 사실 며칠 전에 이게 며칠 전에 대통령실이 언론에 입장문까지 공개하던 거 아닙니까? 18일 날이었었죠. 네. 불과 며칠 전에 저희 이종섭 대사나 황상무 그 수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입장문까지 냈던 대통령실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저런 결단을 사전에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이 좀 그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들고 이것을 어차피 이 여론이 너무 거세게 밀려오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사실상 대통령이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처해졌던 걸 저렇게 그 해몽을 좋게 한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좀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실 발로 이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된 거예요.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라든지 황상무 수석 얘기까지도 두 개가 다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면 대통령실에서 서둘러서 이걸 진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야 됐다. 황상무 수석이 본인이 그 사퇴를 요청했고 네.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이건 경질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어야 됐고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사실 또 무리수를 또 뒀어요. 지금 공관장 회의 지금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수에 무리수를 점점 더해가는 모습, 이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겠느냐라고 봤을 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걸 위해 공관장 회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김 대변인님의 이제 의견인 거고요. 그런 의혹이 지금 현재 뭐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건 윤 대통령이 사전에 결단을 했던 사안이다. 급작스러운 게 아니다. 타이밍을 본 거다라는 얘기였는데 아까 꿈보다 해몽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건 조선일보입니다. 윤 밤늦게까지 지인들 의견 청취. 아침 전격 발표. 네. 그러니까 전격적인 발표였다라는 거죠. 전날 밤까지도 미정이었었다. 근데 다음 날 새벽 6시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바로 공표를 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얘기입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주말인 지난 16에서 17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된다고 윤 대통령한테 건의했던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인사는 참모 건의에 윤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라고 했다. 네, 16일, 17일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 중에 나온 게 18일 날 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그리고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반박하는 대통령실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자 19일 밤까지도 몇몇 외부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이제 결심을 국민께 알리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 새벽 6시 50분에 황상무 수석 이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 날이죠. 직전 날 밤까지도 외부 인사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시간 순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16에서 17일 이관섭 실장이 수습해야 됩니다 했는데 여기에 뭐 딱히 답을 하지 않았던 거고 18일에 황상무 수석 이종섭 대사 논란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19일 외부 인사들이 다시 한번 이거 좀 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튿날 새벽에 사의를 수용했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그리고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에 대해서도 몇 시간 뒤에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조선일보 얘기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고민하다가 전격적으로 좀 결정이 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김철현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 비서들은요, 말도 없어야 되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조금 보면서 좀 복귀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네. 첫째는 원래는 해외로 출국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대사를 임명한 것도 부적절했고, 그럼 그때 일단 첫째적으로 정부 어떤 판단이 미스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고 비서실장처럼
수습하는 게 조기 수습하는 게 좋겠다 정도가 아니고 어떤 형태로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쉽고 두 번째는 이 사안에 있어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개적인 당청 간의 갈등이 노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구에 나가 있는 후보자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대사 이 사퇴해야 된다,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물론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내세웠던 법과 원칙에 굉장히 후퇴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거다. 이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비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당연하지만요. 그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완전 틀린 거거든요. 수사 중인 사안이고 현재 대사로 나간 부분이 도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 인멸도 아니고 구체적 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은 핵심 피의자로 해서 이제 귀국해서 피의자를 압송하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이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 대통령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법대로 해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어제 의대 정원이 발표되고 아마 의협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총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도 그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은 앞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면 자기들의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지금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 게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 거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25일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온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부 쪽에 좀 알아봤습니다. 진짜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이종섭 대사? 외교부의 얘기에 따르면 이종섭 대사가 오늘 오전 9시 5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이 들어온 소식이에요. 오늘 오전 9시 5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다는 소식이 있으면 이 얘기는 또 저희가 바로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음 프로그램에서라도 충분히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들어오는 게 그럼 확정이 됐네요.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윤영 대변인님. 네. 이종섭 대사 지금 외교부에서 언제 도착합니다까지 오픈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들어와서 취재진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일단 이종섭 대사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종섭 대사가 도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민주당도 도피 프레임을 거는데 이게 왜 도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호주 대사관도 한국 영토입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로서 나가서 공무를 수행하는 거고 출국하기 전에도 4월 20일에 재공관장 회의에 들어오겠다고 이미 천명을 하고 나간 상황이거든요. 네. 도주가 전혀 아닌데 도주로 지금 계속 몰고 있는 게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왜 호주로 가느냐 호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호주는 국방 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방산산업이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산산업에서 어떤 나라에 무기 수출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나 동유럽 국가에 편중돼 있는데 서구권에 수출할 수 있는 무기 사업에 그런 나라의 대사를 전직 국방부 장관이 간다는 거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으로서 저는 물론 시점에선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판단 자체가 나쁘다고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점도 충분히 소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섭 대사께서. 네. 이종섭 대사가 어떤 본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해명하고 소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이종섭 대사가 사실 이종섭 대사 본인이 아니지만 그 변호인 측에서 공수처에 저 좀 빨리 수사해 주세요라고 촉구서를 또 냈다라고 하죠. 때문에 아마도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공관장 회의 25일 날 있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공관장 회의가 좀 급조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 오늘 보도에 있었습니다. 외교가 이종섭 귀국 명분 위해 방산 공관장 회의 급조. 네.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25일에 있는 공관장 회의 이게 방산 관련한 재외 공관장 회의입니다. 근데 호주 등 6개 국만 대상이 되는 게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주 초에 개최 논의가 있다 그랬는데 바로 어제 일정이 갑자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요 부분. 그러니 이거 결국 이종섭 대사를 귀국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네. 급조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기
수출 6개국 자체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논의가 돼야 되는 국가고 네. 앞서 언급했듯이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기 수출이 지금 가장 최근에 가장 큰 규모로 했던 국가거든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국가고 앞으로 우리가 서구권 방산 시장에 어떻게 진출할지 어떻게 보면 저 6개국 중에서 호주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주 대사인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호주가 그만큼 방산 관련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아까 이게 사실 아니냐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예, 저는 이 그 과정을 보면서 대단히 고도의 그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도 굉장히 이례적인 회의를 만들어냈고요. 또 국방부도 여기 지금 관여가 되어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외교부가 발표하기 전에 이종섭 대사 들어온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누군가 이 과정들을 이 어레인지하는 이 준비하는 네. 그 팀이 있었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손발을 탁탁 맞춰가지고 불과 한 2, 3일 사이에 회의를 만들어내고 그 회의 결과를 다 이렇게 그 여기저기에 통보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이종섭 대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대사로서 국방부 지금 이런 것처럼 국방부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뭐 공관장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에 뭐 방산 이런 거 다 포함시켜 가지고 뭔가 그림을 아주 그럴싸하게 멋있게 만들어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누군가의 손을 거친 기획 작품이 아니겠느냐라고 한 번쯤 의구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만큼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는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누군가가 이런 게 좀 전체적인 정무적 관리를 하고 큰 있었겠구나라는 그림을 생각을 누가 할 그리고 수밖에 있는 거 없는 거죠. 아니겠느냐. 네. 지금 누군가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물론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그 얘기가 나왔죠. 지금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이종섭 대사가 곧 귀국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보고 오실까요?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종섭 대사가 귀국한다는 얘기를 외교부가 아니라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왜? 지금 보신 것처럼 어제 오전에 유세하러 이제 직접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곧 들어옵니다. 그래서 곧이라고? 곧 들어온답니다라는 이 얘기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라고 그랬었는데 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윤영 대변인님.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 지금 총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바닥 민심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겁니다. 물론 네. 지역에 뛰고 있는 후보들이 가장 많이 알겠지만 총선을 총괄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역 민심에서 지역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의견을 다 청취했을 거고 그 청취된 의견을 토대로 당연히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충분히 소통을 했을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런 어떤 의도의 메시지가 오가갔을 거고 그런 메시지를 알면서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나빠진 이유가 대표적으로 저 두 가지 황상무 사태권과 이종섭 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말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르진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권에. 그러니까
뭐 먼저 알고는 있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 먼저 사전에 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이게 이종섭 대사가 들어오는 거는 윤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있지 않으면 대사가 좀 귀국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얘기가 윤한 2차 충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서로 얘기 안 하는 거냐 소통 안 하는 거냐 그랬는데 또 이런 건을 보면 굉장히 또 물밑에서 기밀하게 좀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윤한 갈등의 제2차전을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셨었는데요. 네. 그만큼 어느 정도 갈등의 골은 깊어진 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총선이 이제 3주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린다는 것은 사실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으로도 큰 자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물밑에서 조율 과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보도를 통해 좀 추적적으로 좀 예상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 중에 다 해결됐다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과의 어느 정도 갈등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봉합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도 예측은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해결됐다는 건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 해결됐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국면이 해결됐다는 개인적인 소회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종섭 대사가 지금 귀국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 일정을 지금 확실히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다 기억하시겠지만 송영길 대표가 자신을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많은 날선 공방하셨습니까? 그때 범죄 피해자가 수사 기관, 수사 시기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수사 일정에 따라 되고 있을 테니까 차분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똑같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종섭 대사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이 논란이 다시 시작될 텐데 무엇이 해결됐다는 것인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 얘기 중에 김철현 의원님.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중앙지검에서 자꾸 가서 기자회견에서 나 좀 수사하세요. 왜 수사 안 해요? 라고 할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공수처 지금 빨리 수사라고 하는 건 맞는 거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뭐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그러니까 일단 그 해외 나갔을 때 자연인 신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그 이종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대사직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국익을 위해서 해외 공관장으로 나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에서 필요하다면 좀 재빨리 조금 신속하게 좀 수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하위 단계에서도 올라가야 되는데 법무관리관이라든가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일단 선결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귀국에서도 제가 볼 때 공수처에 아마 어떤 수사를 조금 촉구하겠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종섭 이 대사가 다시 네. 호주로 나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호주로 나가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 볼 때는 또 런 대사 되느냐 하는 그런 계속적으로 정치적 공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종섭 대사 이번에 들어오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인천행 비행기를 타면서 네. 본인 스스로 아마 거치에 대한 어떤 결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9시 50분에 들어오고 아마 이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어떤 본인의 거치와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대사직을 수행하기에는 네. 상당히 조금 어렵게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9시 50분에 인천공항 도착하면 거취하기도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오늘은 아마 아닐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오늘이 아니다? 뭐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일단은 25일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포토라인에 섰다고 해가지고 거취를 얘기하기엔 그렇게 되면 이걸 그린 사람들은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사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언제까지 뭐 기다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대사직을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임명을 철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거치는 결정돼야 된다. 거치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좀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장현주 변호사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길 대표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도 그랬잖아요. 검찰 조사는 그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검찰 때는 되는데 공수처는 안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형평성에도 맞고 이 수사 체계의 그 정합성을 볼 때 그 우리 이종섭 대사도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자진 네. 사퇴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맞겠다라는 개인적 판단은 있습니다. 네, 김명 대변인님. 네, 공수처가 이종섭 대사가 출국한 직후에 한 말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국한 직후에 네.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자신들이 어느 정도 수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면 조사할 때 소환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는 오늘 귀국해서 당연히 대면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시청자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종섭 대사 대략 한 1시간여 뒤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일단 첫 일성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면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윤곽이 잡힐 것 같아요. 일단 이종섭 대사 건은 국내 귀국하면 약간 이막으로 넘어가는 듯한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지금 국민의힘이 당내 문제가 또 좀 시끄럽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용산 이황 물러섰지만 여권 비례 갈등은 격화입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은 끝났는데 비례 갈등 문제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찐윤 이철규 밀실 공천 한 공개 비난 호남 출신 전진 배치 등 비례 명단 수정입니다. 네. 어젯밤 10시가 넘어서 비례 명단이 국민의 미래 위성정당 국민의힘 이 위성정당이 국민의 미래에 이 비례 명단이 수정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수정 명단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기존 아니고요. 바뀐 아닙니다. 근데 8번 인요한, 11번 한지아, 15번 김예진은 똑같아요. 다만 바뀐 게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대통령실 행정관이 조배숙 전 의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17번에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이달희 전 이 경제부지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이 바뀌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이철규 의원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철규 의원이 이 사람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나왔던 사람은 친윤이라고 얘기되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주기환 전 위원장은 여전히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에서도. 네. 근데 이렇게 이 명단이 지금 어제 밤 10시 넘어서 거의 한 10시 30분 가까이 돼서 지금 넘어왔는데 이 안을 김철현 의원님. 그럼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은 이철규 의원이었었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철규 의원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철규 의원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이게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과 그리고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에 사실 회장격이고요. 국민의 미래 이 대표는 사실 계열사 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충분히 국민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례 명단 공천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철규 의원은 저런 입장이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이 문제는 조금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는데 단지 저는 이번 비례대표 명단 보면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요. 첫째는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정당하고 비교해서 국민의힘의 미래의 이 비례대표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카드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체된 걸 보시면 알지만 결국은 어떤 이철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젊은 여성 후보 두 분이 사퇴하고요. 결국 나머지 두 분 들어온 분이 결국은 한 분은 여러 번 국회의원 하신 분이고 또 한 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좀 젊은 정치인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렇게 채워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다 전직 의원 이런 분들로 다 채워져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아쉬운 이 명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철규 의원이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과거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우리 비대위원은 적어도 비례대표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특히나 이 정치 조직에서 이해관계는 늘 상충될 수도 있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어떤 한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이 결정하고 그게 다 따라간다면 정치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네, 내가 월권이면 한동훈도 월권이고 장동혁도 월권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뭐가 다르냐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이 공세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 그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위원장과 그렇다면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 굉장히 지금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철규 의원이.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방금 보신 이철규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고 한 2시간쯤 뒤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겁니다. 공천 과정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관위원,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국민들이 다 과정을 지켜봤다. 사무총장인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습니다. 네, 다 지켜봤어요. 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 입장문인데 김윤영 대변인님. 네. 뭔가 이를 꽉 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선 공천 마무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 보인 점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번 비례대표 공천 명단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 당규에 있는 호남 지역, 특정 지역이 아니라 15% 이상 정당 지지율을 받지 못한 지역을 배려해줘야 되는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아쉽고요. 그리고 그동안 헌신해왔던 당직자들이 배려받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아무래도 이철규 의원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요.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 이번 국회에서 당 사무총장으로 당직에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니까 헌신한 당직자들이 누군지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인재영입위원까지 하셨으니까 그 자신들이 추천한 인재영입들도 좀 배려가 됐었으면 했을 텐데 그런 점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뭐 그런 특정 사천을 한 게 아니라고 항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 서로 거친 언행이 오가면서 좀 경황된 것 같은데 같은 당에는 조속히 좀 사건이 빨리 수습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입맛을 다셨어요. 좀 조속히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젯밤 10시가 넘어서 나온 이 비례 수정 명단에 그럼 이철규 의원이 수긍을 할지 안 할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